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오래 뺏지 않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3분 안에 투자 엑기스만 빠르게 전달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미국 시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5%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1.9%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만만치 않은 미국 증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견조한 미국 경제에 대한 경제 성장률 부분, 그리고 지금 각각 발표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연착륙 기대감까지 같이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시황의 견조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미국 경제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식 투자를 토대로 큰 수익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큰 돈 버시고 내년도에 혹시 나올 조정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애플, 아마존, AMD, 캐터필러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예상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IT 관련된 최대 대장주가 되겠죠. 아마존도 마찬가지, AMD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캐터필러는 건설기계, 건설 중장비 미국 1등 업체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기계,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또 IT, 이런 곳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나올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게 분간해 놓고, IT는 지금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된다? 미실적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역시나 무시하기 어렵다. 반도체 중 주도주를 좀 편입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도 좀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테마주 같은 거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지금 워낙에 주도주가 세잖아요. 그죠? 바이오주도 세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세고, 계속 말씀드렸던 변압기 쪽도 세고. 자, 그러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주도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도주 매매를 좀 우선시 잡자. 자,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 섹터가 힘이 조금 빠질 때 오히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최근에 이제 또 나타나는 테마주들을 좀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서방 제재에 따라서 중국 원재료 통제가 맞불을 놓는다 라는 게 이제 D-Day까지 왔습니다. 자, 공급망 교란, 막장 경쟁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뭐하고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반도체 투자 이런 거 하지마, 중국 쪽으로 투자하지마, 중국 쪽 하지마, 지금 계속 제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히토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갈륨이라든가 이런 것들, 게르마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맞불 작전을 서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D-Day가 이제 8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일부터 관련해서 수출 통제가 시작될지 아니면 오늘에서라도 뭔가 좀 다른 조치가 나올지를 한번 유념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움직일 여지도 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도주가 워낙에 압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가 오늘 내일 혹은 그 이후에 이번 주 중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한번 직접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거를 제재하게 될 경우 어떻게 했어요? 대체제가 뭐야? 라는 걸 찾게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제가 밑에 지금 기재해 놓은 나노 CMS, YMC, 유니온 머티리얼, 코스텍시스, RF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흐름들이 어떤지를 한번 가볍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메모하면서 필기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중으로 테마가 타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주 중으로 타야 돼요. 만약에 테마를 타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을 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지 한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안 올라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타냐 안 타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짓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노 CMS 종목만 올라가서도 안 되고 같이 동반적으로 예를 들어 3%든 2%든 4, 5% 정도든 대장주랑 뭐 부대장주의 차이, 수익률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경우는 반드시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두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종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효성중공업 뭐였죠? 원래 여기 변압기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전력기기 관련된 것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매출액이 1.1조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857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1%나 좋아졌고 영업이익은 103%나 좋아졌어요. 전년비에. 그래서 상당폭 좋아지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변압기 만드는 곳들은 지금 다 사이클입니다. 그죠?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103% 가장 좋은 수치를 발표한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건설업을 같이 해요. 그래서 건설업이 되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온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좀 브리핑이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건설업이 생각외로 좀 선방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변압기 매출은 뭐 오차범위 없이 크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이제 증진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 이때서야 부랴부랴 뭐 씁니까? 레포트 나옵니다. 오늘 레포트가 나와요. 나왔을 겁니다. 확인되신 거 부분 보게 되면 목표 수익률 2배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증권가의 시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빠르게 힌트로 흡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압기 쪽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동국제강이 있어요. 동국제강 뭐 철강주죠. 자, 철강주인데 재미있게도 지금 인적 분할을 진행을 했어요.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재밌어요. 원래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한 번에 잡아서 신고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인적 분할이 딱 겹치다 보니까 6월달 실적만 계산을 했다라는 거를 공시에다 언급을 했거든요. 공시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4,3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500억이나 나왔어요. 이게 1개월치 수치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영업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곱하기 11을 하게 됐을 경우 6천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것까지는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에 뭐 버금가는 예를 들어 뭐 3천억 정도의 실적만 나온다 하더라도 PER이 무려 1배요, 1배. 그래서 너무나 저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분할로 첫 실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에 상 갔어요. 아마 효성중업도 시간에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주가가 뭐 어떻게 올라갈까 이것보다는 만약에 눌림목을 오늘 급등한 이후로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되게 되면 접근을 단기적으로도 해볼 만한 그런 이슈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이제 8월 중순에 반도체 AI 등 대중국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서명합니다. 이제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행정명령 서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해서 반도체와 AI 등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중국은 이제 히토리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협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먹힐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8월 중순에 만약에 이걸 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반도체 랠리 등 더 이어가게 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또 발생한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해성 DS, 뭐 심텍, ISC, PSK 홀딩스, 뭐 이오테크닉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이런 등등 관련된 종목을 좀 접목시켜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도체 쪽은 제가 이제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8월 달에도 반도체가 이런 행정명령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제가 드디어 예상했었던 시나리오가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라고 하냐면 AI 칩이 부족하다 경고 메시지를 내립니다. 자, 클라우드가 중단될 수 있을 만큼의 큰 파급력이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게 PC, 모바일 이런 쪽으로 많이 쓰였었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PC 모바일 시대 끝났잖아요. 서버, 클라우드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로 넓혀졌어요. 뭐 이제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사업하는 비즈니스들도 워낙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서버와 클라우드 쪽으로 수요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서버와 클라우드 수요가 어떤지, 견조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서버 클라우드 이후에 AI, 그죠? AI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부족 현상이 같이 발생해. 왜? 이쪽도 오르고 이쪽도 수요가 같이 올라가니까 양쪽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GPU가 부족 현상이다 라는 게 뉴스의 골자인데, 자, GPU가 부족하면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하기 위한 체제를 갖춰 나가겠죠. 즉 증설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HBM, 그죠? 고대역폭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같이 증가가 됩니다. 그죠? 지금 안 그래도 HBM 모델 자체가 4세대 모델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하이닉스가 생산해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올해 연내까지 투자를 완료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바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해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에 여기다가 D램 가격이 생과계로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한 단계 더 주가가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쪽은 8월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뭐 단기 매매를 하든 무슨 매매를 하시든 계속적으로 봐야 될 그런 섹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안 남기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